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지금 제 곁엔 누구시죠?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천안, 새로운 시민을 위해서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 돋보기 시장 정의당 후보 황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들어보니까 라면을 좀 독특하게 끓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끓이시나요? 라면은 신라면도 좋지만 저는 삼양라면이 꼬득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삼양라면을 저는 꼭 이용을 합니다. 3번 라면 아니에요? 3번 라면? 3번 라면. 좋습니다. 우선 라면은 뭐니 뭐니 해도 아주 신김치가 최고입니다. 볶는 건 아니고 이렇게 팔팔 끓는 물을 예, 볶으면 또 약간 좀 느끼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신김치가 최고입니다. 이제 청양고추도 같이 이렇게 좀 넣습니다. 그리고 스프를 먼저 넣어주세요. 아하, 면이 아닌 스프를 먼저 넣는다. 근데 다 넣으면 짜니까 3분의 1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게 부수세요. 이렇게 팍팍 때리면서 아주 그냥 팍팍 이렇게 한 봉지를 다 넣습니다. 우와. 완전히 아주 팍팍 부셔버리세요.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네, 맞습니다. 끓이는 라면. 근데 여기에 그래도 죽이라고 하면 그래도 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밥은 절반만 넣겠습니다. 에이, 다 넣어버리. 별도의 또 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이 국자로 꾹꾹 눌러서 밥이 너무 또 퍼지면 불잖아요. 그래서 밥을 제일 나중에 넣어주면 더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이네요. 제 발음이 누군가를 죽입니다. 밥 아니고 죽이에요. 꿀깍꿀깍 침이 넘어갑니다. 이제 국물도 얼추 쫄아가죠.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소리가 정말 죽이네요, 죽. 네. 아. 왜 죽을 주셨는데 건배를 하고 싶을까요? 죽입니다. 여러분, 죽이에요. 라면죽입니다. 라면죽 완성입니다. 와. 우와. 어, 와. 라면의 신세계예요. 신김치가 탁탁 씹혀요. 무슨, 오? 우와.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끓여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새로운 맛이네요.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끓여주신 3번 라면 맛있게 먹었고요. 이번에는 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검수완박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불편해하시는 분 계실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수완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검찰 개혁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은 우리 정의당이 당론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정했던 그 내용들이고, 이 검수완박 이거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나오도록 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정의당이 스탠스를 애매하게 좀 취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정의당에게 많은 질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검수완박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요거를 통과를 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법안이지만, 우리 정의당은 당론으로 정해졌고 그 뜻에 있어서는 분명히 검수완박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 입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분명히 이건 당론으로 다 갔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 그 비례 국회의원 6분이 검찰개혁 검수완박에 대해서 다 찬성을 지금 다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잘 봐주십시오. 최근에 이슈 파이팅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이건 뭐 국민들이 원했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대 양당 두 당뿐이 아니라 진보 정당, 정의당을 비롯한 뭐 진보 정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지만, 이 진보 정당들이 그래도 자기들 분야에서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대변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같이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이러한 이제 기회마저도 이번에 지금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안 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약속을 어기고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지금 배신을 이렇게 지금 한 것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원 수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원이 된 만큼 소수 정당 의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역 정치, 풀뿌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 의원들만 더 늘어나는 그런 현실이 됐죠.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더 개혁이 됐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이렇게 만든 거대 양당에 대해서 좀 많은 질책을 하고 싶고, 그 거대 양당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법안을 다시 제정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또 큰 문제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 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중심이 천안인데 이 천안을 지나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교통체증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구나 천안 시민들은 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더 큰 불편함을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 천안시장으로서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천안시장이 지금 국힘 전신 그리고 민주당 전신 이렇게 거대 양당 시장 후보로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됐지만, 사실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시장이 되면 우리 천안 시민들이 가장 교통 문제로 지금 어려워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우리 천안 시민들이 다소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큰 이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안이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편하고 저희 천안에서 강원이나 경상도, 전라도 어느 지역으로 가기도 편해요. 2-3시간이면 가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 천안 시내권에서 천안시 안에서 이동하는데 정말 좀 불편한 거죠. 천안에서 좀 살고 있는데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은 그 천안시의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시민이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그런 생활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천안 시민들은 인내천 천안이 아니라 인내하고 천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천안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안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시민들이 인내천 천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그 개선을 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천안시의 문제점을 짚어 나가면서 수정하고 천안 시민들 위주로 삶이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천안, 우리 지역엔 이런 시장이 필요하다. 어떤 시장이 필요할까요? 네, 천안의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해소하는 게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천안시의 재정은 지금 흑자인 거는 다 아시잖아요. 천안시의 재원이 지금 3조가 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지출되는 것을 보면
한 2조가 좀 간 넘는 이제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재원을 가지고 천안 시민들께 불편함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살아가면서 민생에 관해서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인구는 70만인데 지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천안시에 민생권익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생권익센터를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천안시에 와서 법의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은 가장 취약한 그런 현실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서 결혼도 늦추거나 지금 결혼도 안 하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의료비가 지금 병원을 가면 의료비가 지금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이렇게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희귀병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평상시에 감기나 이렇게 이제 소소하게 그 정도 아프면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요즘 뭐 특별한 희귀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수천만 원씩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지금 많이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정 생활이 거의 유지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 상대로 만 18세까지 의료비 상한제를 100만 원을 만들어서 병원비가 1억이 들어가든 1000만 원이 들어가든 100만 원으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의료를 혜택을 제대로 잘 받고 무럭무럭 잘 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 돋보기 시장이라고 하셔서 뭐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을 구석구석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듯이 환히 들여다보고 해결하겠다. 그래서 민생권익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말씀이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1분 발언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 천안시장이 되면 집무실에서 있는 시장이 아니라 천안시의 곳곳을 누비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층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제해서 해결을 해낼 것입니다. 특히 지금 뭐 전정연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천안시에서도, 천안시는 더욱더 지금 열악한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저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휠체어를 1년 넘게 휠체어를 탔지만,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어도, 그리고 버스를 타도 장애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천안시에서 없습니다. 서울보다도 천안시는 더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 세종을 보면 참 전국적으로 가장 잘 돼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안시장의 의지만을 가지고도 이웃 세종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에 보장을 하고 그러한 그 개선을 한다고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한 도시에서 그러한 우리가 거리를 만들어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도시, 제대로 되어 있는 거리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천안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서 천안시는 지금 좌상버스 보급률이 한 6.23%밖에 안 됩니다. 7%도 되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 최저이죠. 그래서 전국 평균이 약 한 30% 좀 밑도는데, 최소한 천안은 그 이상이라도
평균만큼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장한테 저는 묻습니다. 그동안 천안시장님들은 뭐 하셨습니까? 장애인들은 천안 시민이 아닌 건지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다시 반문을 하면서 저는 천안시장이 되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천안시를 만들고 모든 시민들의 삶이 선진국 못지않은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 비록 진보정당, 정의당 후보로서 이렇게 출마를 결심을 했지만 이번에 거대 양당 후보 아닌 진보정당, 정의당 후보를 한 번만 선택을 해 주십시오. 천안시가 새로운 도시로 바뀔 겁니다. 저는 앉아서 사물을 보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발로 뛰고 행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맹세합니다.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 정의당 기호 3번 황한철 천안시장 후보 꼭 좀 믿어주시고 돋보기 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시장 후보 황환철 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